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참 쌀쌀했었는데요. 이 날씨만큼이나 싸늘했던 소식이 주말 동안 해외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유로존의 주요 이벤트들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장 굉장히 무겁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S&P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도 동반 하락하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EU 정상회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11일에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지는 12일 EU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 추가 제재 여부가 논의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의 출발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코스닥은 600선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장 오늘은 600선 아래에서 2% 가깝게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코스닥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었던 IT 게임 핀테크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 점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양증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49포인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9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1944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기관이 매수 전환하고 개인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면서 낙폭을 줄이는 듯 했지만 1950선 부근 지키는 것도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장 초반 1% 넘게 내리던 삼성전자가 2% 정도로 상승 전환한 것이 낙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요. 현대기아차가 3%에서 한 4% 정도 밀리고 있고요. 네이버도 4%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 움직임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장중에 매수 전환한 기관 쪽에서 10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86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9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1.5%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606포인트까지 지난주 고점을 키웠었지요. 오늘장은 605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내 하락 전환해서 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낙폭이 장중에는 2% 가까이 밀렸었다가 현재는 1.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3일 만에 매도 전환해서 현재 39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나흘째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8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1,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 다음 카카오가 4% 넘게, 파라다이스는 11%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 움직임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양증시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노바가 상한가로 오르고 있고요. 우리들 제약처럼 먼저 올랐던 종목들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한 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관련주들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10% 이상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 급등락 변동성이 큰 만큼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상황 정확하게 판단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제유가 60달러 선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었는데요. 브렌트유가 59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정유화학, 조선주 매도 관점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체크받고 싶고요. 그리고 IT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나와야 지수가 오른다고 하셨었는데 오늘장 약세 속에서도 이들 관련 종목으로는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판단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은 설 연휴 전에 조금은 거칠어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철강주라든지 그동안 상승했던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의 기술적 반등 이외에 현재 전반적인 지수 관련주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난주 일단 목요일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우리 CPR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수 조정의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1920포인트 정도까지의 단기적인 조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지수가 하락할 때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섹터가 되겠죠.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 이외에 다른 섹터들의 순환매가 나와서 받쳐줘야 지수를 받쳐줘야 1970포인트의 저항을 받았던 우리 증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1980선까지의 상승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최근에 지수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다른 섹터들의 이동 경로는 크게 어떤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IT 정보통신 섹터라든지 반도체 섹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을 단기적으로 좀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 IT 정보 관련된 섹터나 어떤 그 반도체 쪽으로의 움직임이 크게 변화된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오는 모습. 결국 이 두 가지의 섹터를 가장 유력하게 본 이유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섹터 차트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반도체나 IT 관련 관련 섹터를 좀 잠시 보시면은 지금 이 밑에 보시는 하단 색선이 형광색 선이 61선입니다. 61선. 이 61선에 대한 지지. 다른 섹터들은 최근에 상승했던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화학 에너지 섹터라든지 어떤 그 조선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후에 눌림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머지 섹터들은 현재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의 역배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이 IT라든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재 상승 후의 하락 그리고 그 이후에 6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곧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 화학, 조선 섹터 이후에 IT나 반도체 쪽으로의 자금 이동을 보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수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정화조 섹터들의 눌림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하락이 진행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IT나 반도체 쪽으로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이 되겠죠. 우리 CPR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60분 언저리 구간까지 상승폭을 정해놓고 관련주들을 말씀해드리고 있지만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나오기 전부터 상승했던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유가의 반등이 어떤 크게 서프라이즈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결국 국제유가의 상승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을 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 글로벌 주포들의 차익 실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정화조 섹터들에 대한 정보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국제유가의 4% 급등과 더불어서 59불 정도까지의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국제유가 60불까지의 상승폭이 1차적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의 상승은 차익 실현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일단 국제유가에 민감한 섹터들은
차익 실현을 해놓고 45불부터 60불 언저리까지 상승한 국제유가 흐름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의 적정 가격이 80불 정도로 측정이 되었지만은 이번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국제유가의 적정 가격 또한 어떤 그 변경될 확률 예상치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상승과 하락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국제유가의 1차적인 상승은 우리가 60불 구간까지 일단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까지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또 오전부터 살짝 좀 안정 기미가 좀 보였었죠. 오전부터 조금 급락이 좀 나아졌었는데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게임주들을 위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음카카오라든지 서울반도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동안에 좀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평간의 이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하단 이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상당히 하락 속도가 거칠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차익에 나서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현재 고점에 있는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라잡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4월부터 어떤 그 시행될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여러분들의 포트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포트 점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제 서서히 저점을 낮출 확률이 이제 높다. 다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올 때 그때 꼭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경우와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물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심리 자체를 흔들어 놓으면서 따라잡게 하는 그런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하락함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조선적인 화학 섹터들 이외에 순환매 차원에서 IT라든지 반도체 쪽으로의 섹터들 지난주부터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IT 반도체 섹터들 이번 지수 하락에 받쳐주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수는 크게 겁먹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코스닥은 6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포트를 점검해 가면서 조정을 대비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드코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리스와 러시아가 화두가 되겠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EU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들인데요.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인 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금주에는 대 이슈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먼저 유로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1일 날 유로그룹 임시회의가 있겠고, 그리고 12일부터 EU 정상회의가 있는데, EU 정상회의에서 주요 안건은 테러, 경제, 우크라이나, 그리스 이 네 가지 이슈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 관련 이슈가 되겠는데요. 12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11일 날 유로그룹 임시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 그리스 새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그 단기 자금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협의 사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16일까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까지 그리스 이슈는 계속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 소매 판매 지표가 1월달 지표가 이번 주 나오는데요. 미국의 경제는 소비 지표가 거의 70% 차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무게감이 큰데 1월달 소매 판매 자체는 유가 하락으로 전월보다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견조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수순으로 예상된 2분기 중후반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달러 상승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 4분기 GDP 성장률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가 현재 둔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여부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EU 정상회담 주요 안건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다음 주 설 명절 전까지 그리스 이슈 그리고 돋보이고 있는 미국의 양호한 경제 흐름 이것들이 모두 달러 상승과 유로 약세, 엔 약세, 신흥구통화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매크로 변수이고 글로벌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욱이 금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도 변동성을 제외한 자동차 휘발유 제외한 부분에서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서 미국 달러 상승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주부터 시작되는 그리스 논의 자체는 금주에 완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다음 주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커서 여전히 그리스 불확실성을 위한 유로존 약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흐름은 좀 더 전망이 되고 있고 시장도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에 미치는 여러 변수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동안 종목만 쳐다봤지만 이제 숲도 잠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차익 실현과 종목별, 개별, 모멘텀에 초점을 둔 매매 전략을 권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망세도 계속될 것이다 분석해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차익 실현과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이 있어서 먼저 AS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유니캐스트인데요. 점 상한가입니다. 예, 유니캐스트 2연상인데요, 지금. 네. 예, 좋은 호재가 나왔죠. 예, 무증에, 그리고 또, 그동안 예전부터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예, 최고인 것 같아요. 8점 몇 프로에 8.6%의 시가 배당까지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기관과 그 대주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물량이 80% 거의 가까이 그런 쪽에 잠겨 있었는데 그런 것들 아무래도 기관 연기금 이런 쪽에서 좀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크게 좀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 무증으로 인해서 그런 거래량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2연상 같지만 이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가가 원래 있던 자리를 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목표를 했던 게 15,000원대였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비중을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걸 3번, 4번 이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 15,000원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캐스트 함께 매수하신 분들 수익 중이실 텐데요. 수익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주셨던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DKDNI 있었고요. 대성파인텍 오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DKDNI도 이것도 한 2번째 정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고 지분 가치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드럼통 만드는 회사고요. 꾸준하게 실적은 나오고 있고 괜찮은 실적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리드코프 지분을 12.38% 보유하고 있어서 이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으로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자산 가치가 좀 훌륭합니다. 그 외에도 뭐 본사 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좋은 회사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지금도 오늘 뭐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네. 지금 가격이라고 하면 사셔서 2,600원대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대성파인텍. 최근에 뭐 자동차 부품들이 굉장히 좀 그런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종목도 같이 덩달아 좀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금형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어떤 금형 쪽에서는 세계적인 뭐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바로 대성파인텍이고 매출처도 세계적 부품사들 중심으로 해서 다변화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뭐 주가 지금 현재 뭐 좀 재평가 과정에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래가 조금씩 실리면서 조금씩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받을 때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에 가담하시면 이 종목 적어도 뭐 5,000원 이상 다시 한번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주셨던 두 종목 DKDNI 그리고 대성파이텍까지 오늘 매수하시는 것 괜찮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 매수하셔서 목표 가격은 DKDNI는 2,600원 박스권 상단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대성파이텍은 5,000원대 부근까지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 알아보죠. 이리아 있었고요. 원일 특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리아는 오늘도 장중에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리아 저도 굉장히 이것도 한 2번 이상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LG 전자 쪽에 어떤 G3, G2 그런 휴대폰 부품 그런 금형과 뭐 제작을 이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래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고 G4가 조만간 좀 조기 출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6 그다음에 G4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데 이 부분 이래는 뭐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도 그런 그 G4나 뭐 이런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휴대폰들 뭐 이전 뭐 재고 물량도 단톡법 위에 좀 시장이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그런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3,300원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대도 지금 거래가 슬슬 실리면서 올라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가격이고 뭐 차트만 보고 하면 물론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 가격 본질적 가치에 비하면 한참 올라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일 특강은 최근 잘 올라갔다가 오늘은 고가에서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일 특강 워낙 또 이 종목도 좀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 준 다음에 흐름은 거래 실리면서 좀 흐름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 특수강 제조업체고요. 부채 비율도 뭐 괜찮고 유보율도 뭐 3,700%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4년 실적도 뭐 PER 5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뭐 이유 있는 상승이 있었고요. 목표 주가 이 종목도 14,000원 가져야 정상적인 가격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고점을 경신한 이랴가 이제 박스권 상단에 올라왔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무난하게 보시고요. 원일 특강 마찬가지로 14,000원대까지는 오를 수 있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스포츠 신발하고 전자제품 어떤 케이스, 그런 자동차 내장재 등 그런 학성 피혁, 가죽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신발 부분에서는 국내 1위이고, 예,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 2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예, 세계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이키하고 뭐 아디다스가 뭐 주요 고객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이렇게 주가가 주봉 보시면, 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나 뭐 이런 쪽에서, 예, 2013년 굉장히 많이, 예, 성장을 했고, 14년도에는 아무래도 그쪽이 좀, 예, 좀 불황을 겪다 보니까 여기서 좀 주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자동차 쪽하고 그리고 또 다시 뭐 스마트 기기 쪽에서 반등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충분한, 예,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현재, 전일, 예, 금요일 날 어떤 반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반등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밑에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해서, 예, 4,095원인데 4,100원 정도로 하면, 예,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예, 구간이기 때문에, 예, 매수를 가담하시면 목표 주가는 넉넉하게 잡으시면 한 6,0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일단 조선선제입니다. 조선선제. 오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 상황인데요. 용접 재료하고 뭐 용접 재료의 어떤 생산 및, 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매출은 뭐 전년도하고 뭐 비슷하긴 한데 수익성이 대폭 좀 개선이 됐고요. 원가율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뭐 3분기 만에, 작년 3분기 만에 2013년도 실적 전체를 뭐 좀 영업이익을 돌파한 한 상태입니다. 지금 2014년 뭐 예상 PR이 6.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예, 상황이고요. 현재 뭐 65,000원에서 뭐 66,000원 이 사이에서는, 예, 매수에 가담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78,000원 정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영어로 위스컴이라고, WISCOM, 위스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화학 쪽 계열인데, LG 화학의 협력업체로서 합성 수지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뭐 가공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전선용이나 자동차 뭐 내장, 어떤 그런 PVC 고기능성 수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능성 어떤 플라스틱 컴파운드나 뭐 이런 쪽에서 안료, 그런 좀 제품 믹스가 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력이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황은 이미 뭐 바닥은 뭐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은 뭐 2014년도, 2013년 조금씩 뭐 이렇게, 비슷한 뭐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게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순이익은 조금씩 뭐 개선이, 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300원 기준에서 매수에 가담하시고요. 예, 손절은, 예, 4,900원 말씀드리고요. 예, 목표는 6,300원까지 한번, 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최근 흐름 이 종목도 뭐 좀 많이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무선통신, 뭐 기지국 그리고 모바일, 안테나, 통신 장비, 예,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뭐 기지국용 뭐 시장에서 점유율 뭐 60% 정도, 예,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뭐 좀 오판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2013년도에 수익성이 뭐 대폭 개선 된 이후에 2014년도에도, 예, 수익성이 점점 더,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가바이트 인터넷, 뭐 3밴드 광대 어떤 그런 LTE 이후에 그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 어떤 그 망 확장을 위한, 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2015년도 예상 PR 따져봤을 때 지금, 예, 좀 오르긴 했지만 현재도 뭐 PR 5배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구간이고요. 4,400원 기준에서 매수에 가담하시면, 예, 목표 주가 6,800원 설정해서, 예, 대응하시면, 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PB님께서는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가 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의 정책 효과는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조정이 있을지라도 일시적일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중국 증시는 긍정적이다라는 언급이셨습니다. 오늘장 나흘 만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상해 종합지수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예전만큼 그렇게 세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예전 같았을 때 한창 때는 12월 달 또 1월 달 초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종목이 그 내에서도 뭐 한두 종목씩은 매일 있었던 그런 초강세 국면이 있었었는데 지금 같았을 때는 지금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죠. 종목 내에서도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고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오늘은 살짝 소폭 올라가고 있지만 그 모습 자체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힘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평선이 이제 조금씩 모아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때는 지금 3,085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3,075포인트까지 어느 정도의 횡보또는 살짝의 조정이 있는 이후부터는 급등 또는 횡보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정 전에 잘하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데 깜짝 금리가 있었을 경우는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펼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 이유로서는 중국 정부가 역시나 증시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겠다라는 시장의 믿음이 받침이 됐었을 경우는 다시 한번 랠리가 펼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특히 중권주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우선은 흥업증권이 7%고요. 나머지 증권주들도 모두 2에서 3% 강세 움직임입니다. 이 밖에도 IT 쪽 강한데요. 한옥전자가 9%, 항생전자라든지 국경, 영우, 소프트 모두 2%에서 3%대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 상해차보다 장성자동차가 SUV 관련된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3.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약한 모습이지만 중국 증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어서 후광통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요? 예, 오늘은 항생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전자 우선 IT 기업이고요. 중국 인터넷 금융 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객사가 이제 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보험사인데요.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다 보면 점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인터넷 뱅킹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금융사별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송금, 이제 수금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뱅킹 소프트 관련해서는 MS가 35%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알리바바와의 협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전자의 지분의 20%를 마윈회장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금융 쪽은 개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혜와 또 마윈을 중심으로 했던 알리바바와의 협업 이런 부분이 상당 기간 성장세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2달 정도의 그런 완만한 횡보 이후에는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와 협업이 기대되는 항생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2달 동안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집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의 재구성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명입니다. 자,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코스닥이 현재 1.63%가량 흔들리고 있어요. 코스피가 50포인트 정도 되고 코스닥이 많이 흔들리는데, 자,
코스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조금 불안불안하다. 빠질 수 있다. 여러 번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 못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흔들립니다. 이 코스닥의 움직임 자체가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1%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밀렸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의 강매도세,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준 모습. 요거 보자면 신용장고에 대한 불안감 더 가중될 거고요. 대차, 공매도 세력이 더 활기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코스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파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 3개나 정리합니다. 방송 안 보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약을 파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셨죠?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봤고, 제가 수급 100점주와 함께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죠. 번호 안내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놀랍게도 셀트리온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등이고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한국전력, GS건설 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보죠. 셀트리온은 잘 아시겠지만, 방송상에서만 제가 정리를 했고, 전적방송에서는 보유를 하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족분들 마찬가지로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현재 4.8% 급등합니다. 차트 보죠. 어제도 급등 마무리했죠. 어제 11% 급등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현재 5%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기관들이 얼마나 사주고 있을까요? 외인 합쳐서. 자, 기관이 16만 9천 주 매수고요. 외인 3천 주. 자, 기관이 금액으로 얼마? 83억 원치. 오늘 가장 많이 현재 사주고 있는 1시 반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제 기간이 몇 주? 56만 주. 어제죠. 금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꾸준한 기간들의 매수. 오늘까지 잡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시장이랑은 무관하게 계속합니다. 내일 시장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조정 나오고 나서 또 갈 겁니다. 왜요? 화이자가 호스피라 먹었잖아요. 그로 인한 매출. 화이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세계 최고 제약기업 아닙니까? 자, 호스피라는 왜? 호스피라가 뭔데? 호스피라가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 2천억을 투자했잖아요. 왜? 램시마 판권 사가려고. 호스피라사는 북미 판권과 유럽 판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한테 들어갔어요. 그럼 화이자의 유통망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장난 아니겠죠? 쫙 퍼집니다. 램시마 재고 1조 넘게 쌓인 거 그거 순식간에 소멸, 모자를 거 뻔히 아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셀트리온 제약에서 공장을 새로 준공시켜서 3월부터 찍어낸다는 거죠. 딱 공장 준공됐다는 소리 듣고 눈치 좀 깠어요. 이거 뭔가 있다. 많이 들고 있었는데요. 잘 보유하십시오. 잘 보유하시고요. 자, 현대중공업 볼게요. 현대중공업 보자면 현재 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뭐라고요? 1월 말쯤부터 해서 상승을 줄 것이다. 오늘도 수급 좋은데요. 유가가 드디어 상승 쪽의 방향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오르진 못합니다. 조선주들은 바닥을 확인했고 현대중공업 수주도 이제 늘어나겠죠. 점차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여부, 왜 조선주가 올라가는지, 정화조가 왜 올라가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화조.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기다리세요. 연말까지. 아셨죠? 자, 건설주 보죠.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3.5%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건설주 쉽사리 무너집니까? GS건설 같이 AS 해드릴게요. GS건설도 같이 좀 보자면,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죠. 건설주들이 거의 1월 거의 말부터 해서는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올해 정책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제 정화조의 상승과 같이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수량 알아볼게요. 자, 웨인이 32,000주, 기간이 53,000주. 많은 물량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웨인이 33,000주, 기간이 69,000주가량의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네. 종목을 상승을 이끈다는 거. 그러면 이게 거의 뭐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더 이상 빠지긴 힘들어요. GS건설과 마찬가지로 건설주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주가가 오늘 좀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전력을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수가 만약에 내일 급락이 나버린다면, 한국전력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서 주가가 상승을 띨 수 있겠죠.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상승적 분위기라고, 낙관하긴 이르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어떻게 해요? 네, 인하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매출이 예상치보다는 내려오니까 주가가 꺾여 내려오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던가, 얼마? 한 45,000원 이상 올라가는 게 보이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주가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맞춰야지 종목 본연의 가치로서의 부분은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인 부분, 상승 쪽의 분위기를 잡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4008님 두산중공업 매수 의견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어제 금요일날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좀 상승을 하는 듯 했는데 멈춰 있어요. 자, 보죠. 많이 내려왔고요.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인프라코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겠습니다. 인프라코어는 오늘도 좀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이 다 움직이는 건데 매수해도 될까 살펴보죠. 오늘장 수급은요. 기간 매수 좋습니다. 자, 그간의 수급 기간들의 퍼펙트한 매수 괜찮네요.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포인트는 이제 올해부터는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4분기 우려감보다는 바닥을 확인했다 보시면 되고, 조정을 조금 볼게요. 지금은 여기 전고점 포인트에 약간은 조금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뭐 강하게 뚫고 120원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약간은 조금은 살펴봐야 될 구간이에요. 왜냐? 바닥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전 고점 포인트에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보통 있거든요. 이게 바닥이 올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같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한번 상승을 주더라도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조정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제 나올 첫 번째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하십시오. 급하게 들어가시다가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TS 반도체 추가 매수입니다. 6782님. 네, 보겠습니다. 요 종목 기억하십니까? 홍라이 관련주로서 이건희 회장님의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주가가 미친 듯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홍라이 여사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강그룹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도 계속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글쎄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작년 4월, 5월, 6월 때부터 강연회마다 홍라이 관련주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휘닉스홀딩스랑 STS 반도체는 10배 이상 갈 수 있다고 떠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휘닉스홀딩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YG 플러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YG엔터가 인수를 해가서 주가가 그 이후로 한 두세 배 오른 것 같아요. STS 반도체도 많이 올랐어요. 꾸준하게 그냥 모아가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괜찮은데 이게 급등한 경우에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조정 나와야 돼요. 조정 나오고 올라가야 돼요. 항상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 나와야 됩니다.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조정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종목을 제가 오늘 많이 정리합니다. 네, 종목 보유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자, KCC 광동제약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삼천리자전거 잘곡 이라이콤 현재 수익률이고요. 하나 더 보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YG엔터가 네, 오늘 코스닥 밀리는 바람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종목을 팝니다. 자, 안 좋은 것부터 하나씩 하죠. KCC는요, 손절가 터치로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손절가 터치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7% 이상은 제가 웬만하면 못 봐요. 마이너스 7%는요, 마의 구간입니다. 꼭 지켜야 될 라인이에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YG엔터. 현재 마이너스 3.3%예요. 아마 지금 파시면 마이너스 3% 수수료까지 떼어버리면 3.5% 되는데, 왜 정리하냐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약간 좀 불안한 종목들을 제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뭐랑 같이 팔 거냐면, 이라이콤을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자, 이라이콤 얘기를 해보죠. 팔긴 아까운 종목인데,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마이너스가 폭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조금 완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종목 따라 하실 분들은 모든 종목을 다 똑같은 비중으로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라 사실 분들은 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네. 안 그러면 제가 수익 못 내드립니다. 이건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좋아 보여 이렇게 사시면 제가 수익 못 내드려요. 이건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10% 원칙입니다. 그럼 제가 종목을 3개 팔아치우는데 2개 남았죠. 그럼 현금 비중이 몇 프로? 80%. 왜 갑자기 현금 비중을 이렇게 늘려버리냐? 코스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빠져버리면 신용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매도 세력 눈 부릅뜹니다. 자, 파라다이스부터 시작해서 서울반도체 주가 아주 작살이 나고 있어요. 서울반도체 예견하죠. 서울반도체 10,000원 초반대까지 갑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또 갑니다. 잘 보세요. 파라다이스 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형주 지금 심상치 않고 게임주들 오늘 전부 다 급락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코스닥 시장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마땅히 시장 대안을 찾기 힘들어요. 제가 코스닥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 맞았네요. 2월 중반이었다. 춘절 들어가기 전주가 이번 주인데 결국 이번 주였다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면 비중을 당연히 뺄 수밖에 없고 종목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라이콤 파는 이유? 이라이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PER, 퍼가요. 5.4배입니다. 네. 엄청나게 싸죠? 근데 이걸 제가 팝니다. 왜요? 맞춰야 되니까. 삼천리 자전거 보죠. 왜 삼천리 자전거랑 그건 놔두냐. 광동제약이죠? 네. 자, 삼천리 자전거 올라갑니다. 삼천리 자전거랑 광동제약은 어떤 종목이죠? 완전 개별주예요. 개별주예요. 네. 하지만 영향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삼천리 자전거의 모멘텀이 워낙에 좀 강하고 실적 발표도 끝났기 때문에 코스닥의 실적이 많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도 코스닥의 지수가 흔들리게 될 경우에도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소폭 수익 중이긴 한데 추가적인 상승도 염두해둬야 돼요. 삼천리 자전거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험이 많아요. 어떤 경험이냐면 지수가 막 밀리는데도 얘 혼자 막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삼천리 자전거는 특히나. 네. 이번에도 한번 그 포인트를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 되게 좋단 말이에요.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정말 좋겠죠. 오늘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 눈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올겨울에. 그래서 이 눈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되게 따뜻해지겠죠? 자, 그러면 자전거도 많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맞춰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다 말씀드려보고, 자, 광동제약 말씀드려보죠. 2개 남았기 때문에 체크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광동제약은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입니다. 실적 어떻게 해요? 네, 잘 나올 겁니다. 지금 바닥이 확인됐어요. 얘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요. 그쵸? 지금은 큰 차트 보세요. 그냥 이런 바닥들이 나오는 자리인 것 뿐이에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금 꽤나 오랫동안 큰 횡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다시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요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마이너스 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5개를 다 정리해버렸으면은 수익이 났겠죠. 5개 정리해서 약 9%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계좌 수익으로 5개 종목을 딱 처리해버렸을 때 한 1.89% 됐겠죠. 1.8% 됐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 매수해서 1.8% 수익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내게 된 겁니다. 근데 시장 불안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지난달에 제가 몇 프로 수익 냈습니까? 약 4% 수익 냈습니다. 이번 달 현재까지 해서는 계좌로 따져보자면 현재 1%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이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 팔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라이콤 안타깝지만 약 18% 수익 실현해버리고요. KCC 6.5% 마이너스 손절 처리합니다. 그리고 YG엔터도 마이너스 약 4% 가까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절 처리해서 세 종목을 펀드 형식으로 정리하면 수익이죠. 그렇게 처리하고 광동제약 놔두고요. 삼천리자전거 놔둡니다. 2개 더 합치면 플러스예요. 이거 2개는 포트에서 넣어서 제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장 안 좋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불안합니다.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천천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도 상황 보고 종목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장 마감을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50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5% 하락한 594포인트인데요. 수급을 살펴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개인이 590억 원 정도, 600억 원 못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 개인의 매수 물량이 1,200억 원 넘게, 2배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개인이 열광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무엇을 매수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IT 관련주들을 개인 쪽에서 사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 우세한 쪽은 어렵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된다면 일단 코스닥 종목들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시작되니까요.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성 선별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